한국인들에게 잊지 못할 사진과 기록들을 남겨준 캐나다 출신의 영국 언론인 프레데렉 아더 맥켄지. 그는 1869년 캐나다의 퀘벡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1904년 그는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의 특파원으로 러일전쟁을 취재하러 한국에 와서 한국과 만주를 오가며 종군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군의 질서 있는 훈육과 상무정신을 칭찬하는 글들을 썼다. 전선에서 만난 일본인들은 적의 포로에게도 관대했다. 이런 보도기사들을 쓴 그에 대해 당시 일본 언론들은 격찬했다. 그 후 1906년 다시 한국에 와서 2년 가까이 머무르는 동안 그는 일본의 조선 침탈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대한제국의 몰락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일본을 비판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1907년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 후 벌어진 한국인들의 의병활동을 취재하고 영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비극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그는 두 장의 한국인 의병 라이처스 아미 사진을 남겨주었다. 이 사진은 2018년 김태리와 이병헌이 주연한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마지막 회에 출연진이 재현한 사진으로 소개되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맥켄지는 다시 한국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써서 1920년에 출판했다. 그는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감동적으로 소개하고 일본의 야만적인 조선 지배를 고발했다. 과거 그를 격찬했던 일본 언론들은 그를 황색 언론인 센세이션 몽고라고 비판했다. 당시 일본과 동맹이었던 영국 사람들도 그를 비난했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이 세계의 평화와 그들 자신의 안녕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썼다. 팽창을 위한 침략전쟁으로 치닫던 일본 제국주의가 세계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고 끝내는 자신들도 대공습과 원자 폭탄 두 방으로 패망했으니 확실하게 맞는 이야기가 되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자유와 정의라는 말을 책의 서두에 남겼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일제가 전하는 정보들과 피상적으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섞어 조선인을 비루한 민족으로 표현하는 글들을 많이 썼다. 맥켄지는 한국에 와서 그 비참한 모습만 얼핏 보고 욕하는 외국인들은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라고 썼다. 평화롭지만 강인한 조선인의 저력을 이해하고 일제가 조선에서 저지르는 악행을 고발하는 글을 썼다. 그의 책들은 투철한 기자 정신으로 현장을 취재하고 많은 자료를 첨부하여 당시의 사실을 전달해주는 귀한 자료들이다. 그는 1920년 10월 런던에서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단체 더 코리안 리그를 결성했다. 그는 한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1931년 62세의 나이로 작고했다. 한국 정부는 2014년에 맥켄지에게 사후 건국 훈장을 수여했다. 이하에서는 맥켄지가 쓴 두 권의 한국 관련 책에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영국의 신문기자였던 맥켄지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날들을 기록한 책들에서 한국인들의 처절한 투쟁을 전해준다. 그는 1907년 경기도 양근에서 대한제국 의병을 만나 사진을 찍고 아래와 같은 의병대장의 말을 남겨주었다. 우리는 아마 죽을 것이요. 그렇게 되겠지요.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인으로 살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가 처음 만난 의병들 6명은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청년들로 누더기 옷과 신발에 제각각 다른 총을 지니고 있었는데 어느 하나도 성한 것이 없었다. 무리 중에 3명은 노동자 출신이었고 1명은 긴 도포를 입은 양반 출신이었다. 노인 2사람이 있었는데 1명은 만 80세의 호랑이 사냥꾼이었다. 그들은 전혀 희망 없는 전쟁에서 죽을 것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는 애국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고종이 강제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한 1907년 8월 말부터 그는 의병을 만나러 전국의 산간을 취재하러 다니는 동안 많은 곳에서 일본군들이 저지른 처참한 학살과 파괴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그가 남긴 목격담은 읽기에도 참혹하다. 경기도 이천 근교에서는 7~80호의 큰 마을의 성한 집이라고는 한 채도 없고 벽과 아궁이, 장독도 모두 박살난 현장을 봤다. 이천에 도착했더니 꽤 큰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주민들은 일본군을 피해 산으로 도망치고 없었다. 다시 충주까지 가는 동안 길가의 마을은 거의 반수가 일본인에 의해 파괴되어 있었고 충주와 제천 사이에 있는 부락들은 5분의 4가 불타 있었다. 제천에 도착했더니 언덕 위에 일장기가 펄럭이고
일본 군대의 총칼이 번득이고 있었다. 마을로 내려간 그는 지금까지 이보다 참혹한 현장을 본 적이 없다고 적었다. 중요한 지방도시로서 인구 2, 3천 명에 달하던 제천은 검은 잿더미만 남아있었다. 그는 주민들로부터 일본 군대가 의병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물론 무고한 노인들과 아낙네들, 어린이들까지 무참하게 학살한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는 의병에 대해 부상자나 포로가 없고 오직 전사자만 있는 일본 측 통계는 잔인한 학살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내가 도처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일본 군들은 지방의 수많은 전투에서 모든 부상병들과 항복한 병사들을 조직적으로 몰살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를 그런 식으로 참살했음이 분명했다. 많은 전투를 겪는 동안 의병들의 전사자들은 많은데 부상병이나 포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일본 측의 통계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지적할 만한 사실이 또 있다. 일본 군들은 도처에서 민가를 방어하는 이외에도 의병에게 협조한 듯한 혐의를 받은 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했다. 한국인들은 학살 장면을 설명할 때에는 일본군 사수들이 총사령을 집행한 다음 시체를 칼로 찌르고 난도질치더라고 설명하면서 말끝을 맺었다. 그는 1920년에 다시 출판한 책에서 앞서 발행한 책의 내용을 증보하여 대한제국의 마지막 날들의 상황과 일제 지배를 자세히 기록했다. 대한제국이 없어졌다는 뉴스가 나온 후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향해 모두가 총을 들고 독립을 위해 싸워보라고 조롱하는 말들을 했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학자들, 퇴역군인들이 우리나라가 죽었는데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느냐고 슬픔을 토로하면서 목숨을 끊었다. 맥켄지는 1919년 3.1운동 당시 일본군과 맞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세계에 소개했다. 한국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나란히 서서 결연하게 맞섰다. 그들은 무기도 없고 어떠한 방어수단도 없다. 일본군은 그들을 내려누르고 쓰러진 사람들을 짓밟았다. 사람들이 감옥으로 질질 끌려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 사람들도 끌려갔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뒤를 이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문명화된 세계의 항의가 일본을 멈추게 하지 않는 한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가공스러운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자신이 이 반도에서 삶을 이어온 조상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런 기록들을 가슴 아프게 읽을 것이다. 어쩌다 저렇게 나라를 잃고 비운을 맞았는지 개탄하면서 두 번 다시는 저런 비극을 맞지 않기 위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도 일본에 나라 넘기자고 선동하던 일진회 같은 매국 집단이 있었다. 일제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은 그들은 한국인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다. 한일합방 바로 전해인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그 두 달 후인 1909년 12월 23일 이재명이라는 21세의 평양 청년이 이완용을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이재명과 뜻을 같이 해서 일진회 회장 이용구를 죽이려던 김정익은 사로잡혔다. 일본 유학생 원주시는 송병준을 죽이려 했으나 뜻을 이룰 기회가 없어 면목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바다에 투신했다. 그러니 한일합방에 서명한 내각 대신들의 집은 일본 군대가 둘러싸서 보호했다. 그들은 안중근, 이재명 등 근자의 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일찍이 아관파천 때 친일 내각 수장 김웅집이 군중에게 몰매를 맞아 죽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불안에 떨었을 것이다. 이들 역시 지금 우리가 잊지 말고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불행했던 시대의 불행했던 산물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조선은 마치 우리 역사가 아닌 듯이 극렬하게 혐오하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조선을 욕하면서 일제 지배를 미화하는 언설을 해서 우리 사회에 소동을 불러오기도 한다. 조선이 무슨 인류사의 최악의 미개 야만 신분차별 국가였다는 듯이 극단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조선이 망하던 날 아무도 울지 않았다거나 당신이라면 미개한 조선 백성으로 살 것인가, 선진문명 국가인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것인가라는 황당하게 심오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조선의 산천을 맨발로 누비고 다닌 맥켄지는 망국으로 치닫던 그 비극적인 시대에도 조선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유럽의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보다 풍요롭다고 했다. 레미 제라블이나 찰즈 디킨즈의 소설에 나오는 혁명의 시대 유럽의 빈민들 이야기를 알면
맥켄지의 말이 공허하지 않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반상도를 놓고 조선이 무슨 인류사 최악의 신분 차별 국가였던 듯 비난하는 사람들은 근대 이전 유럽이나 일본에 이미 신분 차별이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조선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 조상 대대로 살아온 나라이다. 한글을 만들었고 인류 역사에 없는 500년의 왕조실록이라는 문화유산을 남겨주었다. 지금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인들이 찬탄하는 경복궁과 창덕궁 등 많은 문화재, 한복, 한식, 한옥, 국악, 고전, 무용 이런 전통을 유산으로 남겨준 나라이다. 한국인들에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어른을 존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심성을 심어준 나라이다. 폐허를 딛고 한 세대라는 짧은 시간에 선진국을 만든 한국인의 근면성, 성실성, 부단한 탐구성의 바탕에 우리가 유구히 이어온 민족 정신이 있다. 쇠락하던 시점에도 이미 수백 년 법치 전통과 전국적인 교육제도를 지니고 있던 나라였다. 518년이라는 긴 역사의 말기에 쇠락하여 망국에 이르는 비운을 겪었으나 세계사에서 그만큼 오래 백성들을 평화롭게 지켜온 나라도 거의 없다. 피 흘리면서 이 땅을 지켜온 선조들을 욕하고 일제를 미화하려는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하는 것인가? 조선을 정복하자고 떠든 정한론의 후계자들이 일시적으로 이 땅을 점령하고 우리 역사를 종속과 쇠락, 망국의 과정으로 가르치면서 한국인의 노예근성 운운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역사관을 다시 퍼뜨리려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정말로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자학적이고 파괴적인 역사관을 배워야 할 이유도 없고 후손들에게 가르칠 이유도 없다. 더욱이 지금 시대 일본인이라도 자신들의 침략 역사를 정당화하는 역사를 배우는 것은 다시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 평화를 향해 나가자는 것이 아니다. 조선과 대한제국의 마지막 노력. 조선은 500년이 넘은 중앙집권 문명국가의 경험과 전통을 가져온 나라로서 말기에 쇠락했으나 세계사에서 마냥 고립된 미개 야만국가로 있다가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다. 조선은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엠파이어 어브 코리아로 국호를 바꾸고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조선과 대한제국은 일제에 망하기 전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6개국의 상주공관을 설치했다. 1888년 미국에 태극기 휘날리는 상주공관을 설치했던 나라였다. 그 당시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32개국이었고 아시아에서는 4개국밖에 없었다. 1887년 3월 경복궁에 전기가 들어왔고 1899년 서울에 전차가 개통했다. 각 분야에서 빠르게 서구의 문물과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1902년 하노이 만국박람회에 참가했다. 그런데 일제 36년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단 하나의 공관도 없고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었다. 맥켄지는 합방 후 행정과 도로, 철도, 위생, 농업 등 여러 분야의 물질적 개선이 있었지만 그것은 조선인을 경멸하는 일본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오도된 최악의 실패작이었다고 말했다. 1946년 한반도에 있는 모든 자산의 85%가 일본이 남긴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해방 직전 일본인 인구 비중은 3%도 안 되었다. 현대사에 이처럼 극단적인 불공평을 보여준 나라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기가 막힌 약탈이 무슨 식민지 근대화라는 말인가.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으로 일관하다 궁극에는 자신들의 나라까지 망하게 한 일본 제국주의의 과정과 결과가 이러할진데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무슨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말인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왜 피로 남긴 한국인의 투쟁과 일제의 만행에 대한 무수한 기록은 무시하고 한일합방 때 종로거리가 조용해서 데라우치가 파한대소했다는 어떤 사람의 말은 그렇게 좋아하는가. 그때 종로거리에는 총과 실탄을 가진 일본 군대와 경찰, 헌병들이 수십 보 간격으로 깔려 있었다. 그 속에서 스파이들이 시민들을 감시하면서 동작이나 심지어 표정이 이상한 사람들조차 연행했다. 외적의 총칼이 번득이는 그 거리를 걷는 한국 사람들의 가슴에 울분이 차고 넘쳤으리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다. 데라우치의 웃음이 한국인의 수많은 피눈물보다 더 가치 있어 그렇게 좋아하는 이 시대 한국의 이상한 집단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한 역사를 가르치려는 것인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면서 선진 경제산업대국 문화복지군사외교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선조들이 힘들게 이루어온 이 땅의 역사와 세계인들이 가꾸어온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기후변화 위기시대 인류의 평화적인 공존을 선도하는 나라의 후손들을 키워야 할 일이다.